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자료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진짜 흥미로워요. 제목부터 딱 느낌이 오죠? 디지털 반란, 단톡방에서 글로벌 시위까지입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여러분, 매일 손에서 놓지 못하는 이 스마트폰이나 SNS가 사실은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엄청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자, 이게 대체 무슨 소린지 지금부터 아주 쉽고 재미있게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과거와 지금 우리의 저항 방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비교해 볼까요? 학교에서 진짜 말도 안 되는 불공평한 규칙이 새로 생겼다고 한번 상상해 볼게요. 갑자기 내일부터 쉬는 시간 5분으로 줄인다. 이러면 어떨까요? 와, 진짜 화나겠죠. 옛날 같았으면 종이에 불만사항 적어서 몰래 전단지 돌리거나 학생회장이 총대 메고 교무실 가서 선생님이랑 벌벌 떨면서 면담해야 했을 거예요. 엄청 답답하고 누리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불만 터지자마자 누군가 바로 반 단톡방 파고 인스타에 쉬는 시간 10분 보장 해시태그 달고 구글 폼으로 전교생 서명을 단 10분 만에 싹 받아버리잖아요. 이 번개처럼 빠른 디지털 동원력, 바로 이게 오늘 이야기할 핵심입니다. 이런 빛의 속도 같은 동원력은 사실 학교를 넘어서 더 큰 세상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어요. 지난 20년 동안 우리는 이른바 소용돌이 치는 세계로 쑥 들어왔거든요. 한마디로 정보가 곧 권력인 시대가 온 거죠. 화면에 온라인 행동주의, 디지털 저항, 이런 멋진 말들이 쓰여 있는데 전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평범한 시민들, 바로 여러분 같은 학생들이 자기 스마트폰을 하나의 거대한 플랫폼으로 삼아서 세상의 불의에 맞서 싸우기 시작했다는 뜻이니까요. 누구든 정보를 뚝딱 만들고 퍼뜨리고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그 거대한 소용돌이 한가운데 우리가 딱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사회학자 마누엘 카스텔이 말한 분노와 희망의 네트워크라는 거예요. 이름이 좀 길죠? 그냥 세상을 바꾸기 위해 만들어진 엄청나게 거대한 궁극의 디지털 단톡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그런데 많고 많은 감정 중에 왜 하필 분노, 그리고 희망일까요? 그냥 재미로 잡담하려고 모인 방이 아니니까요. 아까 그 학교 규칙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이 두 단어를 한번 쪼개볼까요? 먼저 분노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부당한 규칙에 대해서 친구들 모두가 팍! 하고 같이 느끼는 화나는 감정이죠. 와, 이건 진짜 선 넘었지 하면서 다 같이 분노하는 거예요. 하지만 화만 낸다고 뭐가 바뀌진 않잖아요? 여기에 확 불을 질러주는 게 바로 희망입니다. 야, 우리가 이거 리트윗하고 전교생 서명 쫙 모으면 학교도 무조건 규칙 바꿀 수밖에 없을걸? 하는 강력한 믿음인 거죠. 이 분노와 희망이 스마트폰을 딱 만나는 순간 정말 어마어마한 폭발력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스마트폰이 만들어낸 이 현대적인 사회 운동들은 과거의 책에서 보던 시위들이랑 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지금부터 이 새로운 운동들을 완전히 차원이 다르게 만들어주는 핵심 특징 딱 4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집중해주세요. 첫 번째 특징, 바로 유동적이라는 겁니다. 물이나 액체처럼 형태가 아주 자유롭게 휙휙 변한다는 뜻인데요. 예전에는 시위를 하려면 무슨 위원회 만들고 정식으로 회의 소집하고 명단도 적고 엄청 복잡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익명 오픈 채팅방 하나가 순식간에 뚝딱 만들어져서 1000명, 10,000명이 훅 모였다가도 문제가 딱 해결되거나 상황이 바뀌잖아요. 그럼 그 방은 그날 저녁에 미련 없이 펑 하고 터집니다. 조직이 끈적하게 남아있지 않고 상황에 맞춰서 아주 빠르고 유연하게 뭉쳤다 흩어지는 거죠. 두 번째 특징은 지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 역사책에서 시위하는 사진 보면 항상 맨 앞에서 깃발 들고 확성기로 소리치는 위대한 리더나 대표자가 꼭 한 명씩 있잖아요. 하지만 디지털 운동엔 그런 반장이나 보스가 없습니다. 그저 이름도 모르는 평범한 학생 한 명이 무심코 올린 글이나 영상 하나가 폭발적인 공감을 얻고 쫙 퍼지면서 참여한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리더처럼 알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명령이 아니라 바이럴된 정보 그 자체가 사람들을 이끄는 거죠. 세 번째는 참여적이라는 특성입니다. 옛날에는 시위하러 길거리에 나간다는 게 진짜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거든요.
왠지 좀 하드코어한 활동가들만 하는 느낌이랄까요? 하지만 이제는 참여의 문턱이 바닥까지 훅 낮아졌습니다. 방구석에 누워서 부당한 사건 영상에 화나요 버튼 하나 꾹 누르고 단톡방의 링크 쓱 공유하고 카톡 프사를 특정 색깔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그 거대한 사회 운동의 일부가 되는 거니까요. 누구나 언제든 쉽게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번째 특징은 자발적이라는 겁니다. 이런 디지털 운동들은 아무도 막 몇 달 전부터 달력에 동그라미 쳐놓고 자, 이날 시위합시다 기획하지 않아요. 아주 우연히 정말 갑자기 발생하죠. 길거리나 학교에서 어떤 말도 안 되는 불공평한 일이 빵 터지고 지나가던 누군가 그걸 스마트폰으로 찰칵 찍어서 틱톡이나 인스타에 올리면 사람들의 분노와 희망이 순식간에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걷잡을 수 없이 폭발해버립니다. 말 그대로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아주 자연스럽고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학교 비유에서 벗어나서 진짜 현실 세계로 카메라를 좀 넓혀볼까요? 방금 말씀드린 이 네 가지 디지털 특성이 실제로 전 세계 수백만 명을 움직였던 역사적인 사례들이 표에 잘 나와 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의 분노에서 전 세계가 들썩였던 월가 점령 시위, 이집트를 비롯한 중동의 독재 정권을 흔들어 놓은 아랍의 붐, 홍콩에서 민주주의를 외쳤던 우상혁명, 터키의 게지공원 시위, 그리고 러시아의 억압에 저항한 푸시 라이엇까지 와, 정말 어마어마하죠. 이 모든 거대한 움직임들이 바로 평범한 사람들의 스마트폰에서 시작된 분노와 희망의 네트워크였습니다. 진짜 전 세계의 이목을 완벽하게 사로잡았죠. 이쯤 되면 다들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와, 진짜 스마트폰 하나면 세상 확 다 엎을 수 있겠는데? 수백만 명이 모이고 전 세계 뉴스 1면을 장식했으니까요. 하지만 자,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반전이 하나 등장합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과연 이 거대한 디지털 운동들이 그토록 원했던 권력 구조나 사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는데 성공했을까요? 원문 자료를 보면 이 결과에 대해서 아주 상반된 두 가지 시각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데요. 한편으로는 확실히 SNS가 시민들의 목소리 볼륨을 확 키워주고 감춰진 진실을 빛의 속도로 퍼뜨려서 민주주의를 강화했다. 이런 아주 긍정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하지만 반대로 아주 차갑고 냉정한 현실도 존재합니다. 안타깝게도 수십만 번 공유된 해시태그와 수백만 개의 좋아요가 현실 세계의 그 단단한 지배 권력을 무너뜨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지적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온라인은 막 발칵 뒤집혔는데 정작 현실의 법이나 시스템 자체는 꿈쩍도 안 한 경우가 훨씬 많았다는 뜻입니다. 원문에서는 이 씁쓸한 상황을 아주 뼈아픈 문장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들 대부분은 국가에 의해 강하게 진압되며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무리 온라인에서 폭발적인 지지를 얻고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요. 결국 현실의 국가 시스템이 쥐고 있는 물리적인 힘, 경찰력이라던가 거대한 권력 앞에서는 결국 스르르 꺾이고 말았다는 냉정한 역사적 평가입니다. 여기서 강하게 진압하다라는 말을 조금 더 우리 상황에 맞게 풀어볼까요? 다시 학교로 가봅시다. 학생들이 화가 나서 단톡방 파고 1000명 서명 모아서 빵 터뜨렸어요. 온라인은 난리가 났죠. 그런데 교장 선생님이 그 서명지를 딱 보더니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일부터 전교생 스마트폰 압수하면서 더 무시무시한 규칙을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게다가 단톡방 처음 만든 학생 찾아서 징계 주고 입을 싹 막아버리는 거죠. 온라인에서의 뜨거운 목소리가 현실의 강력한 물리적 권력에 의해 꾹 눌려버리는 상황, 바로 이겁니다. 결국 오늘 자료 분석의 핵심 결론은 이렇습니다. 스마트폰과 SNS는 사람들에게 불공정함을 알리고 순식간에 사람들을 한 곳으로 확 모이게 만드는 데는 정말 마법 같은 도구입니다. 그건 100% 사실이에요. 하지만 딱 거기까지라는 거죠. 그것만으로는 아주 오랫동안 끈적하게 얽혀있는 권력 구조를 완전히 해체하고 법과 제도를 바꾸기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빵 하고 폭발시키는 힘은 엄청난데 그걸 끝까지 유지해서 진짜 제도를 갈아엎는 힘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며 오늘 시간을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SNS는 순식간에 우리의 목소리를 모을 수 있죠.
그렇다면 거대한 권력의 벽에 막히지 않고 실제로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스마트폰의 공유하기 버튼 그 너머에 무엇이 더 필요한 걸까요? 더 끈끈하게 오프라인에서 얼굴을 맞대고 연대해야 할까요? 아니면 법을 바꾸기 위한 아주 길고 지루할 싸움을 각오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 다룬 흥미로운 내용들을 바탕으로 꼭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의 자료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날카로운 통찰력을 기대할게요.